2020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 감염이 되면 고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인 시티 파딜라 수파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충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신종 플루는 선진국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이 신종플루 바이러스 유포 혐의로 지목한 곳은 미국 유명 제약회사 B사, 그리고 B사에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함께 신종플루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바이러스를 세계보건기구가 퍼뜨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사실 B제약 회사의 신종플루 자작극 논란은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신종플루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09년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신종 바이러스인 신종플루 감염자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한 건데요. 자, 그런데 2달이면 신종플루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저희랑 미리 계약하시죠. 마치 신종플루 출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미리 여러 국가와 백신 납품 계약을 맺은 B제약회사. 요게 조금 의심이 되네요. 굉장히 이상했죠. WHO는 그해 6월 감염병 경보 중 최고 수준인 대유행을 선포. 그래서 일각에선 B제약회사가 백신을 팔기 위해 신종플루를 확산시켰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에 걸린 일인데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제발 믿고 싶지 않은 정말 저는 얘기긴 해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걷잡을 수 없게 퍼진 주장에 당시 B제약회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5월 초에 신종플루 바이러스 샘플을 제공받아 백신 개발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자, 그런데 신종플루 대유행을 결정한 WHO의 비상위원회 위원 중에 제약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얼마 뒤 존 맥켄지 위원장과 에번스 위원이 갑자기 비상위원회를 사퇴하자 WHO와 제약사의 결탁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한편 2010년 8월 WHO가 신종플루 대유행 종료를 선언했지만 WHO와 제약사들 간의 결탁 의혹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는데요. 찜찜하네. 21세기 최악의 의학 스캔들로 불리는 신종플루 논란. 그 진실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9위 공개합니다. 어우, 나 너무 놀랐어. 어우 씨. 18세기 초 영국에서 만들어진 집단 프리메이슨. 대외적으로는 박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친목단체지만 많은 이들은 이 프리메이슨을 두고 전 세계 엘리트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모인 비밀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된 사람들만 해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 모차르트, 나폴레옹 황제, 윈스턴 처칠 총리, 메가더 장군, 빌 클린턴 대통령 등이 있고요. 많이도 있다. 자, 그런데 오늘 프리메이슨 음모론의 중심은 어디냐? 바로 북한! 설마 북한도? 북한에서도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된 이가 있으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프리메이슨이라고요? 자, 음모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0년대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에 프리메이슨에 입문했다는데요. 실제로? 자, 그들이 그 근거로 그가 평소에 자주 취하는 포즈를 지목했습니다. 뭔데요? 오른쪽 손을 왼쪽 겉옷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저 있잖아요. 손실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많이 하긴 했다, 저 포즈를. 그러네. 자, 저 포즈가 프리메이슨 멤버들 사이에서 서로의 신분을 비밀스럽게 주고받을 때 사용하던 일명 숨은 손 제스처다. 진짜?
자, 이 숨은 손은 나폴레옹 황제,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 어머머머머. 소련의 서기장 스탈린 등 어머머머.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제스처인데요. 진짜 다 저러고 있어. 자, 그런데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머머머. 사실 북한 자체가 프리메이슨 아닐까요? 프리메이슨은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를 숭배하며 호루스의 왼쪽 눈인 전시안을 심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자 최대 명절을 태양절로 부르는 걸 두고 북한 역시 프리메이슨의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사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프리메이슨의 심볼인 전시안을 북한 건물 곳곳에 새겨놓고 어머. 스스로 프리메이슨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저 되게 조작 이미지야. 같아. 아니 조작이 아니라 저 이때잖아 저거. 저 실제야? 되게 합성 아닙니다. 어머머머머머.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이게 점점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 전 세계 곳곳, 심지어 북한에도 손길이 뻗쳐 있다는 프리메이슨.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검은 손. 2019년 5월 말 스위스의 소도시 몽트레의 한 호텔에 전 세계 130여 명의 거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 올해로 67번째를 맞은 빌더버그 회의 때문인데요. 네덜란드의 우스터비게에 있는 빌더버그 호텔에서 처음 모임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어 빌더버그라 이름 붙여졌고요. 이 회의는 주로 유럽, 북미의 정재계 주요 인물 100여 명이 모여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일부 음모론자들이 빌더버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거리요. 빌더버그는 전 세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죠. 바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킹메이커 집단이라는 것. 1991년 당시 미국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2년 뒤인 1993년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당시 변호사였던 버넌 조던이 빌더버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 덕분이었다고 하고요. 1993년 영국 토니 블레어 의원이 회의 참석 후 1994년 노동당 최연소 당수를 거쳐 총리가 된 점,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도 2005년에 회의에 초청된 뒤 같은 해 정권을 잡은 점,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빌더버그 회의를 거쳤다는 사실이죠. 이 빌더버그 클럽의 수상은 베일은 더 있습니다. 빌더버그 회의는 그들만의 철저한 비밀주의 원칙이 있는데요. 경제, 기후 문제, 테러, 핵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지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발설 금지. 약 10여 년 넘게 빌더버그를 추적했다는 스페인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에스툴린의 말에 따르면요. 매년 한적한 소도시의 호텔을 통째로 임대해서 비밀리에 회의가 진행되고 호텔 주변은 경호원들이 철옹성처럼 에워싸고 있는데 어찌나 철통보안인지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모 호텔에서 열린 회담 기간엔 무려 3m짜리 이중 철조망이 쳐질 정도였다고. 이야. 한편 이런 논란들이 거세지자 빌더버거 측은 2000년대 초부터는 참석자 명단과 회의 안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한 회의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람들의 추측과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그러네.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의 비밀 회의. 그 실체는 정말 우리는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정보일까요?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물라카 해협을 항해 중이던 미국 해군의 함정 존 S 맥케인 구축함. 이 맥케인 함은요, 현존하는 함정 가운데 가장 방어력이 뛰어나 일명 신의 방패로 불리는 함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한 맥케인함. 바로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국가 라이베리아의
3만 톤급 유조선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 해군 함정이 아시아 해상에서 민간 선박과 충돌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맥케인함 충돌 사고 발생 2달 전 또 다른 미 해군 함정 피츠제럴드함이 일본 인근 해역에서 민간선과 부딪힌 사고 등 2017년 들어서만 무려 4번째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맥케인함 충돌 사고 이후 스멀스멀 피어오른 주장들. 이 충돌 사고에 배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맥케인함 조타 장치에서 이상 현상이 발견됐는데 충돌 직후엔 다시 복구됐습니다. 무슨 이상 현상이 그때 있었길래? 아니 기본적으로 군함이면 레이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그거를 파악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첨단 장비를 갖춘 배가 민간 유조선이랑 충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미국 유명 뉴스 채널에서도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미 해군 사고 당시 함정의 위치 확인 시스템인 GPS가 해커의 공격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때 배후로 지목된 건 이거 궁금하다. 중국과 북한이었습니다. 한편 소문뿐 아니라 언론 매체에서까지 해킹 음모론을 펼치자 미 해군은 전 세계 해상에서 작전 중인 모든 자국 함정에 일시 작전 활동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도 공식 성명을 발표. 해군은 레이더 전파 교란과 사이버 교란 등 모든 가능성을 점검할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중국 해킹이라고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 중국 측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 언론의 해킹 주장에 대해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요. 세계 최고의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미군이 해킹을 막지 못한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미국의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음모론이 국가 간 정치 문제까지 번지려던 중 2018년 3월 싱가포르 교통부 산하 교통안전조사국에서 맥케인함 충돌 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사고 원인은 미 해군 승조원이 조타 변동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실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좀 허무한데요? 다행히 함정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 중국의 억울한 해킹 음모론이 불식됐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음모론으로 인해 일촉즉발, 전원이 감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2019년 5월 12일,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호르무즈 해협. 그런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폭발음과 함께 4척의 유조선이 피격. 어머나.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13일 새벽, 노르웨이와 일본 국적의 유조선 2척에서 역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뭐죠? 야 이건 완전 타깃인데요? 그러니까. 유조선이? 그렇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한 달 뒤 6월 13일에 열린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한 의미심장한 발표. 이번 유조선 공격에 대한 책임은 이란에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배후로 지목한 이유. 이란이 2015년 방산 전시회에서 첨단 무기라며 공개한 기뢰가 피격당한 유조선 선체에 부착된 폭발물과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그 증거로 사고 당시 미군 소속 항공기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은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이란 해군 소속 보트가 피격을 당한 일본 유조선에 바짝 접근한 뒤에 선체에 붙어있던 기뢰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영상이긴 이게 하네.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란이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입장을 취했나요? 역시나 미국의 의심에 이란 외무부는 중동 해상 안보를 해치려는 세력들의 음모에 대해 절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라며 유조선 피격 사건 연루에 대해 일축했고요. 오히려 미국의 자작극의 가능성을 제기한 이란. 야, 자작극까지. 현재 서로 양측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음모론과 함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빠르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일 것입니다.